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제가 저번주 이번주 계속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쳐다보지도 말아라. 자, 오늘 바이오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만 빼고 강세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수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한 1% 빠졌는데, 그동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갈 때 바이오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제 다 소외돼 갖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장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가치 측면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은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제 개미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메이저들이 내다 파는 거예요. 오늘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이제 매도 수급이 잡혔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게 바이오란 말이에요. 자, 기관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받쳐주는 이제 IT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이제 수소차 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종목들로 우리는 포트가 다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IT는 없어요. IT는 없는데 한두 개나 이제 장비주 있고, IT는 없고, 통신 장비, 수소차 이쪽으로 포트를 우리는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로 편입하고 뭐하고 수익 그동안 이제 작게 챙긴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네들만 빠지고 이제 우리 시간이 온 거야. 제가 자동차, 통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통신 섹터는 5G.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소외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할 수 있었고 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집이 충분하지 못했죠. 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던 시스템도 이제 수정 보완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도주가 자동차 통신으로 잡히게 되면 이제 처음에 주도였던 게 뭐였어요? 이제 2차 전지는 그냥 테마로 올라간 거고, 2차 전지는 테마였고, 이거는 이제 테마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주도주는 IT였잖아요. IT. 코스피 상승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승은 바이오. 얘네들이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 신라젠, 티슈진, 얘네가 주도주였는데, 바이오가 주도주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이 투기판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투기판으로 밀어 올린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은. 그러면서 이제 투기판이 되니까, 그 투기판에 뛰어든 개미들은 이제 뛰어들고 있겠죠. 이제 뛰어들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이제 신용이고 뭐고 해갖고 다 때려박아서 이제 여기다 총알을 다 갖다 쏟아 부을 거라고. 그런 다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들은 이제 돈이 없어요. 가치주 상세가 펼쳐지면 가치주 상세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개미들은 돈이 없어요. 왜? 여기다 배팅 다 해갖고 물려갖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항상 반복이에요. 신규 자금이 들어온 건 전부 다 바이오에 들어갔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주가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간다 해도 많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IT 2차 전지는 끝났다. 지금도 이제 이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저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고점을 넘겨놨죠. 그래서 여기서 30% 100% 더 갈 수도 있어요. IT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제 버블을 더 확대하면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상승이 이번에 더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오래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조정을 받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었다 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조정을 안 받아주고 그냥 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가버리면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크게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라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리지 않고, 지수는 밀리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횡보를 좀 하다 간다든지, 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를 못하면 시총 상위주가 다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자, 코스닥 시총에 이제 250조라 그랬죠. 자, 바이오가 70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3분의 1이 바이오예요. 코스닥의 3분의 1이 바이오라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쉬어버리면은 지수는 크게 못 가는데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에 이제 대비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현금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는 장이에요. 오늘 장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한 이틀 더 지켜보고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주식 비중을 채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은 지금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바이오 섹터만 지금 오늘처럼 바이오 섹터만 이제 다 바이오 섹터만 내다 팔고 이제 바이오만 빠지게 되면 이건 이제 건전한 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든 말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름.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뭐 도래했어요. 11월 24일부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준비했으니까 종목들도 몇 개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이제 유료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뭐 100% 이런 게 아니고 몇백 프로, 뭐 1000%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남으면 담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매를 하지 않겠죠. 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란 이제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보통 이제 이 기간이 1년 중에 최대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매년 이런 시즌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다 갑자기 한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히면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구간이고, 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홈쇼핑에서 뭐 패딩을 팔았는데, 연예인 누구 나와서 팔았는데 패딩이 무슨 20만 장이 팔렸다고? 뭐 20만 장인가 200만 장인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소비 심리를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할인 행사가 있는 기간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제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이제 집중을 하면 중기 관점으로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땅땅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년 반복되는 시점이다. 이제 이때도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덜할 거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이렇게 살아나느냐 보면 할인율이 크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상승을 해서 이제 품절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품이 있고 뭐하고 하면 이럴 때 그냥 몽땅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인을 뭐 50% 70% 해가지고 재고 처리하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일단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고가 줄면 줄수록 그동안 이제 영업 적자가 봤던 부분들도 다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이고, 그럼 이제 그동안 흑자 기조를 이어오던 기업들은 자 이제 수익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이제 과거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보면 의류 쪽에 수요가 많이 몰렸대요. 근데 요즘엔 이제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제 뭐 요즘 보면은 그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서럽는 청소기 이런 것들이나 뭐 보면 전자제품 이쪽에 이제 몰리는 수요가 장난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도 많이 사고 의류도 많이 사고 결국은 이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데,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 때 이쪽 섹터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추리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돈을 아끼는 쇼핑의 날,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기도 살리고 뭐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틀 남았죠. 이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 중에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자기 가치를 찾아가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집중해야 될 종목들은 이제 보면 유통 섹터 그리고 내수 의류 섹터 이쪽에 이제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보일 거다. 최근에는 이제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IT 섹터에도 수급이 몰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IT 섹터도 보면 이제 뭐 TV 같은 거 많이 팔리고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많이 팔리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부품 공급도 늘어나고 뭐고 할 테니까 IT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우류 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내수 섹터들,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에는 저평가된 IT 장비 섹터가 널려 있어요. 진짜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근데 담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도 포트에 담을 자리가 없어서 못 담고 있는 거지. 뭐 그냥 뭐 한 30% 50%는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잘 찾아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류 섹터는 이제 주도주가 뭐 있을까? 보면 이제 FNF라는 이 종목이 지금 의류 섹터의 거의 주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PBR이 이제 3배죠. 지금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간다 그래도 진입을 할 수 없는 종목이고, 이제 배당 같은 성향은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좋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 성향이 줄어든 거고, 주당 얼마 뭐 이렇게 배당을 하니까. 이 종목도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2016년에 이제 바닥이 나왔던 종목이죠. 2016년에 바닥을 잡고 상승 절반 딱 잘라면 그 구간이 바닥이었잖아요. 2016년에 바닥이 나와서 이제 추세를 돌려가지고 이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입을 할 수는 없는 종목이고, 보통 보면 이 구간이 이제 고점 부였는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내면서 버블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버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보면 1파, 상승 1파가 나왔고 상승 2파가 나왔고 상승 3파가 나왔죠. 그럼 이제 하락 2파가 나오겠죠. 상승 3파, 하락 2파.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런 부분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동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좀 들어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이제 보면 지금 구간이 이제 시세가 다 터진 구간인지 아니면 진행되는 구간인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상으로 분석을 하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FNF라는 종목도 보면 이제 이게 완전 바닥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은 2,000원이었고 이 구간은 이제 7,000원 구간이에요. 자, 그럼 2,000원 구간에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서 뭐 한 200% 300% 나오고, 자, 눌림목을 줬다가 이제 7,000원 구간부터 지금 거의 한 500% 이상 600% 이상 한 6, 700% 이 구간에서만 거의 한 6, 700%한 3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도 섹터인데, 주도주가 이제 먼저 갔던 섹터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게 이제 L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F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자, 상승을 하고 이제 눌리는 구간 딱 보면 절반을 잘라서 보면 딱 이제 보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1, 2, 3, 4, 5, 6, 7, 8년 동안 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흐름을 딱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 만들고 상승 나온 다음에 눌림목 주고 딱 이 구간도 보면 절반 잘라놓으면 그 구간이 거의 지지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잡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운용을 하면 이 LF 같은 종목은 이제 FNF가 이 자리에 있던 이런 자리와 지금 LF가 비슷한 자리다. 그럼 과거에 이제 7,000원 구간에 있던 이 자리와 지금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가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한 2, 3년 정도 보유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PBR이 이제 0.8배고 배당 1.7배. 자, 이게 PBR이 아까 그 종목처럼 PBR이 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한 500%, 400%에서 500% 상승은 남아 있다는 거죠. 이 LF라는 종목을 우리는 이 바닥에 진입을 했었어요. 바닥에 진입을 했다가 한 3% 먹고 빠진 다음에 이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2월달에 진입을 했으니까 생바닥이었죠. 이제 상승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살짝 눌렸다 갔는데 약간 수익 챙기고 뭐 하다가 이제 이제 놓쳐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입 시점을 다시 줬었는데 의류 섹터는 이제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낮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살짝 다시 담아볼까 하고 고민은 살짝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매수했던 구간입니다.
커뮤니티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이 2월달이었고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왜? 내수 섹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한번 만들어줬고, 이제 눌림 딱 보면 딱 절반 자르는 구간에 딱 지지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죠. 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눌림목을 기다려서 진입을 해야 되겠죠. 눌림목이 안 온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이 오면은 진입을 하고, 만약 더 빠져준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사면 돼요. LF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게 원래는 지금 오프라인 사업부를 많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돈이 제대로 안 벌리고 하는 그런 쪽의 사업부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확 절감을 시키고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많이 돌려놨어요. 그런 구간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보였던 거고, 이제 눌림목 구간에 이제 진입을 못했으니까 지금 구간에 이제 다시 눌려준 다음 진입을 하면 되고, 이제 매도 포지션은 지금 구간부터 뭐 이제 한 30%에서 50% 구간 오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상단 하단 쪼개놓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꺼번에 돌파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항상 바닥은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고 그런 구간에 바닥이 나온다. 그래서 바닥을 정확하게 짚었어도 이렇게 보유를 못하면 이게 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이 구간에서 지지선 빠지고 내려가면은 이제 뭐 손절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린다든가. 근데 우리도 이제 보유 종목을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트가 있어서 이 종목은 이제 운영을 많이 못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리딩에 실수가 있었죠. 진입 포지션을 이렇게 잘 잡았어도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팔았어도 이 구간에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한 26,000원에나 팔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22,000원 구간에서 26,000원에 팔아봐야 뭐 수익 구간이 한 20%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대충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밀릴 확률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 포지션에 나갔던 거고, 그냥 바로 밀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위에서 안 나오고 바로 밀려버렸다 그러면은 좀 이제 담아갖고 좀 길게 보유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내수 섹터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수 섹터가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원화가 지금 계속 강세로 지속이 되면 수출주들이,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IT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IT 쪽이 이제 뭐 IT 제조업,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지금처럼 실적이 나올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 때까지는 좋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하반기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화 강세, 이런 측면이에요. 그럼 이런 쪽의 수요가 어디로 갈까? 자, 내수 쪽으로 다 이제 좀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수 섹터가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상승 탄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한 1, 2년 보유해보면, 좋은 구간에 잡아서 1, 2년 보유를 해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좋은 종목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포트에 어느 정도는 편입을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류 섹터 주도주는 지금 FNF 그리고 LF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LF는 지금 진입이 가능한데 FNF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이제 미친 짓거리라는 거죠. 이게 뭐 지금 자리에서 50%가 더 가든 100%가 더 가든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 손실 구간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면 많이 갈 수가 있다. 왜? 아까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많이 빠져서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다가 골팡이 만들어 놓고 이제 갔잖아요. 자, 월봉에서 똑같은 흐름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골팡이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45,000원, 5만원 구간 돌파해버리면 이 구간이 거의 한 7, 80% 수익 구간이란 말이야. 이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수익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석을 좀 잘해보고 저평가 주고 이제 가치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나는 이거보다 수익을 더 내고 싶다 그러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시총이 작은 기업 중에서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만약에 주도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시세를 분출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한 300% 500% 나오면 이제 바닥에 있는 의류 섹터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00% 20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그런 정도도 잡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실패해버렸을 때는 다른 것들 다 가는데, 의류 섹터를 딴 것들 다 가는데 내가 가진 것만 안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나눠서 웬만하면은 주도 내가 그런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 모질란다. 그럼 이런 주도 섹터를 잡아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러면은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차트가 막 급등을 하고 막 급락을 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익률 측면을 따져보면 32,000원에서 24,000원까지 밖에 안 빠졌으니까 이게 뭐 많이 빠진 게 아니죠. 한 30%나 빠진 거잖아요. 고점부에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때는 거의 한 50% 올라갔다가 빠질 때 한 30% 빠지고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변동폭이 이게 뭐 막 10%, 뭐 5% 이렇게 크게씩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작게 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트에서 한 5% 정도 비중은 운영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유통 섹터예요. 결국은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어딘가 이제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유통 섹터에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면 자리가 좋은 게 CJ 오쇼핑. 이 종목도 지금 PBR이 거의 1배 거기에서 이제 근처인데, 과거에 이제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 줬다가 이제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간 거냐면, (2만) 얼마에서 이제 (40만원까지) 간 거니까 엄청나게 크게 많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은 흐름이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밀릴 수도 있지만 밀리면은 고맙다 하고 사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월봉이니까 일봉에서 보고 포지션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수익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CJ 오쇼핑도 좋아 보이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신세계는 최근에 이제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변동폭이 그래도 좀 나름 크죠. 코스닥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코스닥 차트가 보면은 무슨 이게 팍 빠지고 하다가 이제 바닥 잡아내고 이제 돌려서 한꺼번에 여기까지 돌려버렸잖아요. 이 고점부까지 돌려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종목은. 또 이제 이번에 사드 악재 같은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제 면세점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에 공략을 해보면 지금 이 바닥에 선 그려놓은 자리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 이 절반 구간 잘라서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근접한 구간부터 이제 모아가게 되면 신세계도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쳐다보고 운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확대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좋은 포지션이 오는 종목이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 TV로 이제 이제 토요일 날마다 생방을 하니까 그때 한번 담아볼 종목들도 추려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이 참 애매한데 일단 저평가 측면에서 이 종목이 제일 유통 섹터 중에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면세점 같은 부분이 이제 뭐 포기를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드 악재가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고 할 때는 그 면세점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더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빠지고 굉장히 소외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가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이 신세계보다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같이 혼용을 해서 비중을 나눠서 운영을 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제가 원래는 백화점 섹터를 우리가 하다가 쳐다보지 말라라 하면서 그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같이 이제 온라인 사업부나 오프라인 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 스스로는. 근데 요즘은 그 부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 아마존이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온라인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부를 잘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온라인 사업 쪽을 이제 확대를 하고 아마존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다 지켜봤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유통기업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이제 뭐 전자책 팔던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책 팔던 그런 작은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LGU 플러스도 이제 드론으로 택배 배달을 하는 이제 아마존의 그 사업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오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뉴스로 이제 터졌죠.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뭐 이런 데들도 나중에는 요즘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쪽이나 이제 협업을 해서 뭔가 사업 구조를 만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지켜봐도 되겠다. 그때 내가 했던 분석이 바뀌었다. 지금은 괜찮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모멘텀을 기점으로 운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2달간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낸 흐름이니까 눌림목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딱 좋은 시점이죠. 진입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모아서 이제 운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몇 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별로 변동폭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었어요. 이 종목도. 그리고 짧게 챙기고 나왔는데 좀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마찬가지 관점이었어요. 이제 이런 유통 부분에는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안 했던 거고 이 구간에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악재가 이제 난무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호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 고점 이제 장기 이 고점을 뚫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전자제품이 많이 팔면 이 하이마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좋게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좋지 않아 보이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 상승한 구간에서 절반 잘라서 이 구간까지 많이 눌려준다 그러면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럼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밖에 없네요. 그리고 LF 같은 경우도 기다렸다가 CJ 오쇼핑하고 현대백화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신세계 이제 LF 그리고 이제 뭐 롯데 하이마트 같은 종목은 조금 기다려갖고 진입 시점을 보면 좋은 자리를 잡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운용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 싼 구간에서 기다려서 모멘텀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죠. 내가 저축을 하고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해버렸는데 내가 그런 종목 하나 발굴하고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엄청난 내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정신적인 노동력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가 발굴이 된다 그러면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매출 구조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낮은 시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자리는 다시 안 온다는 거죠. 지금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세를 지금 LF 같은 경우는 FNF 같은 경우 지금 주도주가 잡아버렸을 때 이런 자리까지 다시 올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자리까지 다시 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이렇게 실적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가버린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진입한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내 평생 동안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했으면 끝까지 보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남은 거는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죠. 평생 투자. 샀다 팔았다 귀찮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런 거 한번 잡혀버리면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비중은 나눠서 챙겨가면서 끝까지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데 복리가 있고 복리가 있고 복리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이런 자리를 잡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LF 같은 종목도 시작을 해버리면 지금 자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는 오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CJ 오쇼핑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를 상승해버리면 과거에 있던 이런 자리는 다시 오지 않는 자리잖아요.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는 자리라고. CJ 오쇼핑이 망하기 전까지는.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 다시 오지 않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추세를 만들고 뭔가 모멘텀을 발생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버리면 지금 있었던 이 바닥에 있는 자리는 다시 이 4만원대 자리는 다시는 오지 않는 자리예요. 이 종목이 50만원이 가건 100만원이 가건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잡는 그런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F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잡았어도 이제 판단 미스였던 부분도 있고 내가 그렇게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유를 안 했던 부분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입을 해서 한 달을 견뎠어요. 그리고 2달 만에 팔고 나왔는데 그 팔고 나왔는데 2% 3%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3, 4달 더 보유했으면 한 40% 50%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40% 50%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이때 수익을 챙기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위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를 한번 잡아서 제대로 수익을 한번 챙겼다 그러면 이 30% 내려올 게 걱정이 되면 이 구간에 챙기든 이 구간에 챙기든 일정 부분을 챙겨놓고 나머지를 보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커뮤니티에서 시스템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내가 리딩을 하면서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을 많이 하고 과거에 이렇게 놓쳤던 종목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갔어요. 이번에 손절 잡은 종목도 있어요. 이번에 손절 잡은 종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50% 이상 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보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분석에 자신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바닥에 잡았음에도 수익 확대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가지 측면의 이유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는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 5G 자동차 이거는 큰 틀의 흐름은 저는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흐름은 놓친 게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과거에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놓칠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사실 제가 이거 리딩을 시작하면서 주식을 쉬었던 적이 굉장히 좀 기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적응 기간도 필요했고 내가 만들었던 시스템에 대한 운용을 하면서 내가 혼자 운용을 하는 거랑 리딩을 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처가 부족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은 이제 좋아졌고 앞으로는 큰 수익을 이렇게 계속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정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도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또 장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이제 준비를 해보자. 이제 매년 연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 의류 섹터가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고 뭐고시 다 이런 자리라 그러면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항상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점에 자 10월 11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바닥이 10월 11월에 잡히니까 그 시점에 봐서 바닥을 잘 잡아서 진입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번 살펴보고 내후년에도 살펴보고 투자를 하면서 항상 11월 24일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9월에서 10월이겠죠.
그때 바닥이 잡히는 이런 내수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별로 그 내수 섹터가 주도를 한번 해버렸으면 빠지는 데까지 한 2년에서 3년을 쉬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시점을 안 잡아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결과론적으로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류 섹터고 아까 전자제품 유통 섹터고 그런 시점은 몇 년밖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한 3년 5년에 한 번 나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제가 오늘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 이 동섹터의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 좀 모아서 포트 비중이 한 5%에서 10% 정도 지금 채워서 가지고 계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장 흐름이 계속 좋으니까 이럴 때 수익도 많이 내시고, 지금 이 장은 그냥 간단하게 끝날 장이 아닌 것 같아요. 끝날 시장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런 구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또를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지금 저평가 가치주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서 이제 수익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 수익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몰라요. 이게 1000%의 수익이 끝날지 10,000%의 수익이 끝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수익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거는 이제 대세 상승장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 바이오가 이렇게 거품이 꼈던 것처럼 신라젠이 1000%밖에 못 가고 지금 눌림을 주는 이유는 이거는 뭐 가치적으로 뭐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주들도 이제 수익이 크게 확대되고 고평가 구간에 들어선 다음에 그 구간부터는 이제 버블 구간이에요. 그 버블이 언제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버블 구간이기 때문에 IT하고 2차전지는 쳐다보지 말아라. 이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 잘 나오는 거 다 알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 싸질 때까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에서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가 많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악재예요.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는 밑에서 산 사람들은 챙기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결국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35%, 50%에서 끝나고 밑으로도 예를 들어서 밑으로 50% 열려있고 상방으로 30%, 50% 열려있으면 그 종목은 사면 안 되잖아요. 위로 한 1000%씩 열려있고 밑으로는 50% 열려있다. 그럼 배팅을 해야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 투자를 길게 끌고 가면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올바른 투자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떠들고 이런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내 시간을 소비를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광고는 꼭 보는 걸로. 그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